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백준 문제 풀어보기 중에서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다루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자열 문제로 들어오면은 총 10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5문제씩 끊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1654번 문제, 아스키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읽어보면은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숫자 0에서 9 중 하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글자의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답 비율이 80%나 됩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고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아스키 관련된 위키백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 또는 줄여서 아스키는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인코딩이다. 이제 문자 인코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하고요. 아스키는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비롯한 문자를 사용하는 많은 장치에서 사용되고 대부분의 문자 인코딩이 아스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스키는 또 7비트 인코딩이고 33개의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과 공백을 비롯한 95개의 출력 가능한 문자들로 총 128개로 이루어진다. 제어 문자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남아있으며 대부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뭐 더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랬을 때 확장 인코딩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을 묶어서 아스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제어 문자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뭐 이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출력 가능한 아스키 문자표 해가지고 쭉 숫자별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 알파벳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 값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제 입력과 출력을 보시면은 어떠한 뭐 문자가 오든 숫자가 오든 이거에 대응하는 넘버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릭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 기본 타입에 대해서 인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러한 아스키 코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54번 문제이고요. 코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캐너로 스캔을 받은 다음에 이 해당 값들에 대해서 캐릭터 값을 추출을 해내서 int 타입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가라는 값을 넣으면은 이런 44032라는 값이 나오고요. 나라는 걸 입력하면은 4520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는 97번에 존재를 하죠. A는 97 해갖고 아스키 코드 값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 같은 경우에는 57번으로 대응이 되는데 9를 넣어보겠습니다. 9를 넣으면은 이렇게 57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9라는 거 자체가 우리 컴퓨터 자체는 0과 1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하는 이 인코딩에 대응하는 이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이것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코딩 작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코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문자열이든 문자열은 아니고 이제 하나의 그런 캐릭터 값이 다 대응하는 인코딩 값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합이라는 문제인데요. 11720번 문제입니다. n개의 숫자가 공백 없이 쓰여 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는 뭐 쭉 나열해 갖고 이러한 문자열을 받는다고 하는데 문자가 아니고 이제 숫자죠. 숫자 형태이지만 뭐 문자로 받아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자, 첫째 줄에 숫자의 개수가 주어지고 둘째 줄에 이 n개만큼 공백 없이 숫자가 나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총합을 구하는 건데 코드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20번 코드입니다. 우선은 스캐너로 이 값을 받은 다음에
인풋 값도 이제 저는 스트링 값으로 받았는데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합계 값을 받기 위해서 int 타입의 필드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포문을 이 인풋 값의 크기만큼 이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의 랭스 값이 n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n으로 표현을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랬을 때 이제 string value of 한 다음에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각각에 대응하는 캐릭터 값이 무엇인지 이거를 도출해내고 이거를 string 값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 값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 int 타입의 sum이라는 필드 값에 각각 값을 더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string value of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들어갔는데 이 값을 써주지 않고 그냥 인풋의 캐릭터 add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파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parseInt 자체가 여기서 string 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 string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좀 잘못 계산을 해서 아까 ASCII 배웠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인티저도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캐릭터 m만 해갖고 넣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럴싸하잖아요. 이제 0번째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여기 더해지게 될 텐데 예제를 한번 넣어서 값을 한번 넣어보죠. 자, 54322를 넣었을 땐 15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25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니죠. 여기서 int 타입으로 캐스팅을 좀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int 값이 이렇게 ASCII 코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합인 255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이 원본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여러 메소드들을 좀 거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809번 문제, 알파벳 찾기 문제입니다. 알파벳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단어 S가 존재한다. 그때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 줄에 단어 S가 주어지고 단어 길이는 100을 넘지 않는다. 100을 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만큼 폼은 돌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A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 B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 Z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자, 백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나오는 출력값은 A의 위치값이죠. 근데 A 자체는 두 번째에 위치해 있지만 저희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그거를 캐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0번째에는 B가 있으니까 B는 0이고 A는 1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문제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코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9번 문제. 자, 1809번 문제의 코드입니다. 스캐너로 우선은 스트링 값으로 인풋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벳의 개수만큼 int 배열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걸 만들어주는 이유는 지금 이만큼 출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은 개수가 26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array 랭스만큼 돌아가고요. 우선은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풋의 랭스만큼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때 input 그리고 캐릭터 add 하고서 이 i라는 값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선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BCD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해갖고 ASCII 코드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97, 98, 99, 1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A라는 값은 97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이 문제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왜 마이너스 97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int a라는 값은 이 array라고 하는 int 배열의 인덱스를 구하기 위한 건데요. 처음에 여기서 a라는 값이 나왔을 때 빼기 97을 하면은 0번째 array의 맨 첫 배열 값을 이제 레퍼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고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해당의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 i 값을 넣어주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셔야 하고요. 지금 A, B, C 할 때마다 ASCII 코드 값이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97을 했을 때 동일한 효과로 97부터 시작하던 이 알파벳의 ASCII 코드를 0번째로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rray의 length 값만큼 또 포문을 돌리면서 이 array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러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잘못 넣었네요. 자, 백준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예제 출력 결과만큼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한번 좀 나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ASCII 값을 다루는 연습이 이거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알파벳에 대해서 마이너스 97 해갖고 이 인덱스 값을 옮겨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는 많은 문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벳 찾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2675번 문제, 문자열 반복. 문자열 S를 입력받은 후에 각 문자를 R번 반복해서 새 문자열 P를 만든 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문자를 R번 반복하고 두 번째 문자를 또 R번 반복하는 식으로 P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S에는 이런 QR코드 해갖고 뭐 이런 문자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에 대한 뜻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값들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2는 테스트 케이스 개수를 이제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는 반복할 횟수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B, C를 각각 3번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A 3번, B 3번, C 3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캐릭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6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75번 문제의 코드고요. 우선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포문으로 둘러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값이라고 하는 반복할 횟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인풋 해갖고 스트링 값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을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인풋으로 들어온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이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안쪽에서는 반복할 횟수만큼 반복을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input 하고서 캐릭터 add 하고서 인풋의 길이만큼 이제 대응을 하는 이 i 값을 여기다가 인덱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 글자를 R번 반복을 하고 또 그 다음 문자로 이제 1로 넘어오겠죠. 두 번째 캐릭터 값을 이제 받아와서 그걸 또 R번 반복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한 번만 하고요. 반복은 뭐 4번 하는 걸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A가 4번 반복되고 B가 4번, C 4번, D 4번, E 4번, F 4번 해갖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뭐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간을 축소시키는 거는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퍼드 리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인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공부라고 하는 문제고요. 1157번 문제입니다.
알파벳 대소문자로 된 단어가 주어지면 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줄에 알파벳 대소문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어진 단어의 길이는 100만을 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예제가 조금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2번을 볼게요. Z가 소문자, 대문자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을 얻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이제 저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앞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키 코드로 또 푸는 문제입니다. 자, 1157번 문제 코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7번 문제 코드인데요. 우선 스캐너 이제 뭐 하나 선언을 해주고 어레이를 이미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제 26번 알파벳의 크기죠. 알파벳의 개수만큼 배열을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돌리는데 이 인풋 값의 길이만큼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캐릭터 at을 쓰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a 캐릭터 at이 이제 이 a보다 큰지, 그리고 z 대소문자 구분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대문자인지, 이거는 이제 대문자인지를 체크하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밖 소문자인 경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rray 하고서 s 캐릭터 i 마이너스 하고서 a만큼 빼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문자 a라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int 값으로 이제 그러니까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이 돼서 빼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a가 0으로 시작을 할 거고 뭐 b는 1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소문자 a로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봤던 문제에서 97로 빼줬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동일한 효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array 값에다가 카운팅을 계속 하나씩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고, 자, int max를 하나 선언을 해준 다음에 result 값으로는 뭐 물음표를 찍었네요. 우선은 기본 값으로 여기서 결과값. 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음표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면은 물음표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for 하고서 여기서 26만큼, 그러니까 알파벳 이제 array 크기죠. array의 크기만큼 이제 반복문을 돌리면서 각 array에 카운팅된 값이 이 max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크면은 계속 이 max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result 해갖고 이 캐릭터에는 65를 더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65를 더해주는 이유는 대문자로 출력해야 하므로 라는 이제 하나가 붙게 되는데, 대문자가 이제 65라고 하는 ASCII 코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 if 해갖고 만약에 같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max 값과 이 array 값이 같으면은 큰 값이 2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result 값을 물음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대문자와 이제 소문자를 구분을 해갖고 이 ASCII 코드를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방법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어떤 문자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꼭 이 ASCII 코드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볼 5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빠르게 한번 봤는데요. 이게 빠르게 봐도 20분이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생각보다 여기에 지금 이 앞에 4문제는 50%가 넘는 그런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보여지고, 여기서는 단어 공부는 대소문자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풀어도 우선은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